자, 3강 진행합니다. 14쪽 가산세 과세 여부 필수입니다. 별 3개 붙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까지 한 게 이거를 알아야 된다. 자, 세금 종류가 나왔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 종부세, 종부세는 뭐다? 정부 부과하는 거. 나왔죠? 그리고 교육세. 자, 교육세는 출세 제외되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신고와 관련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부정. 그럼 부정 앞에는 뭐를 붙여라? 사기부정. 사기부정. 법 사기부정하면 정부 열받아 죽여야죠. 40%입니다. 단 국세의 여교거래는 60%까지 올라가고 출세 제외 40%만 알면 돼요. 그럼 무신고는 20%. 과소신고 초과를 환급을 초과해서 받으면 역시 10% 붙습니다. 10%. 그럼 뭐만 알면 돼? 과소신고는 10%.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아니다 그러면 20, 10. 그러나 납부는 일일 가산세입니다. 일일 10만 원당 22. 0.022%. 이렇게 일일마다 붙어가고,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다 없다. X 없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 부과니까. 그러나 종부세를 과소신고합니다.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몇 프로? 10%. 무신고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교육세도 따라가는데 출제 제외예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세만 적용한다고요. XXX. 그러나 뭐는 적용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0.022 적용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는 가산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제는 세 가지 방향이에요. 세 가지. 자, 사기부정 40, 본세 20, 10, 10만 분의 2. 그리고 두 번째 종부세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부가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한다.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3번.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별 3개 딱 붙이세요, 이거. 성립, 확정, 소멸. 별 3개 붙이라고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있고, 그럼 성립을 하면 확정 시기가 있죠?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소멸.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성립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소멸되는 사유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1번. 납세 의무 성립은 언제 성립하나요? 모든 세금은 세금 낼 의무가 언제 성립해요? 기초.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요건만 충족됐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죠? 이거를 구체적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하라? 세액 계산을 출발하라.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면 안 되죠? 세액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뭐라 그런다? 성립시기. 딱 5개 위주로 공부하면 되네요. 자, 15쪽.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리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에 성립하는 세금은 3가지가 있어요. 보유 관련된 조세, 재산세, 소방분, 그리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면 재산의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생기죠. 성립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본세잖아요. 소득세. 자, 소득세 하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 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절대 이 지문은 소득이 지급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단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끝나는 때 하면 안 되죠.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된 금액이 발생한 달에 동그라미 쳐 말일날 성립합니다. 그럼 앞에 거는 뭐야? 확정신고예요. 자, 이거 소득세. 원칙이 확정신고죠? 1년 단위로 세금을 과세하잖아요. 12월 말일.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럼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6월 말 하면 안 돼요. 6월 말 하면. 이거는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정신고가 나왔잖아요. 예정신고. 오늘 며칠이에요? 5월이네. 5월 4일. 자, 5월 4일이 양도일입니다. 5월 4일이 양도일.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당연히 뭐다?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죠?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 신고기한이야 5월달은. 뭐를 물어본다 여기서는?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확정신고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는 양도일 언제부터 신고하는 거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한다고 배웠어요? 2개월.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죠? 2개월은 뭐다?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그럼 뭐를 물어본다? 성립시기.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 양도일에 속한 달이 말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숫자는 신고기한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어렵게 나왔을 때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뭐다? 말일.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정자가 들어가면 어쩌고 저쩌고 말일이 답이고 그냥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나는 확정신고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본세입니다. 자, 그리고 묶어. 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 글자로 뭐야? 부가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럼 본세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 지방 소득세.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죠?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라고요.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소득세. 그럼 소득세의 10%는 무조건 뭘로 납부해야 됩니까? 지방소득세로. 그럼 소득세가 결정되면 무조건 10%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죠? 그럼 소득세는 본세잖아. 그럼 똑같죠?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 소득세가 결정되면 당연히 10% 붙잖아요? 그럼 본세라고 나오면 다 맞죠. 그럼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고급스럽게 못 알아듣게끔 어떻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그 과세 표준인 소득세,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본세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본세. 길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계약서 쓰는 순간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럼 계약서 쓸 때 인지 첨부하죠? 그럼 성립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급스럽게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특별징수하는 소득세에 묶어요. 자, 원천징수 국세.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자, 급여. 월급날. 급여. 자, 멀을 때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죠? 원천징수하잖아요. 원천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럼 소득세가 등장하면 여기에 몇 프로? 10%.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뭐를 하다가 지방 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가 따라갑니다. 이거는 지방세니까 용어를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그럼 성립식이 뭐를 물어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언제 성립할까?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성립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그리고 지방소득세 10%는 언제 성립합니까?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성립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 10% 띄죠? 원천징수할 때 성립한다. 그 얘기라고요.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할 때 이거를 고급스럽게 어떻게 했다?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급여를 지급할 때. 그 다음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는 뭐다? 그 과세 표준인 소득의 본세죠? 본세를 어떻게 할 때? 오른쪽 밑줄 그어 원천징수할 때 성립합니다.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자, 다시. 자, 근로소득세. 이거는 언제 성립한다? 급여를 지급할 때.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다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 10% 자동으로 띄죠? 원천징수할 때 끝줄. 그 다음 가산세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는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따라 각각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출제가 안 된 것들은 이제 문풀에서 응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보충학습. 기타. 1. 수시부가. 자, 수시부가 하는 세금은 반드시 뭐다? 수시로 시작하되 뭐가 붙어야 된다? 사유. 밑줄 닦아요. 사유. 사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조세포탈. 그래서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죠?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수시부가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수시부가할 때 성립한다. 땡. 사유가 발생할 때. 자, 주민세. 자, 부동산 관련은 1번만 알면 돼. 개인분도 출제 안 되고 사업소분. 사업은 부동산 안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 줄여서 뭐다? 사주는 7하나. 우리가 재산세, 소방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요거는 재산세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소분 주민세 줄여서 뭐다? 사주 7하나입니다. 7하나. 6하나면 안 돼요.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넘어가죠. 자동차세. 이런 것도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자고요. 1번. 자동차세는 언제 성립한다?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10일 하면 안 돼요. 1일. 자, 그 다음 쭉 나왔죠. 5번.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기한, 예정부가기한 부가가치세. 포인트가 뭐다? 중간연합. 이거야. 자, 원칙은 뭐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죠. 근데 세금을 중간연합할 수 있어요. 중간에 연합할 때는 6월 말까지 중간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연합은 언제 성립한다? 반을 딱 잘라. 6월 30일 날 성립합니다. 1년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뭐가 나온다? 중간연합하는 소대는 뭐다? 중간연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한 부가기간이 끝나는 때 뭐만 알면 돼요? 중간연합기간 내 성립한다. 그래서 언제 성립한다? 6월 말일 날. 중간이니까 6월 말일 날. 그래서 줄이면 중간연합할 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확정 시기. 자, 이렇게 성립하면 세액계산을 출발합니다. 세액계산을 출발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지어야 돼.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확정 시기. 자, 칠판 볼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자,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죠? 자, 5개.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는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성립을 했죠? 그럼 이제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라.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3개. 모든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게 답이에요. 신고하면 확정된다고요. 3가지는. 근데 무신고하면 어떻게 돼?
무신고하면 정부가 세무조사가 들어가죠. 제척기간. 그래서 무신고하면 어떻게 한다? 항상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러다 1차적인 권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 신고를 안 하면 결정 권한은 정부로 넘어가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하나, 둘, 세 개는 공통으로 쓰고.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그 다음 재산세는 정부가 어떨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종부세도 정부가 매년 내는 거는 결정하면 확정돼요. 단 주의하자.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신고하는 경우는 종부세는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모든 세금은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선택하면 신고하면 확정돼요. 자, 5개 끝났네. 나머지는 붙이면 돼요. 자, 취득세.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16페이지 단 나왔네.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예요. 그럼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정부가 똑같은 거죠. 결정하면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결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재산세나 소방부는 신고 안 하는 거죠. 지자체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자, 종부세, 국세,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신고할 때는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 경우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똑같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데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자, 여기까지가 본세잖아요. 5개가 돼야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 나머지. 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딱 묶어. 자,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본세의 확정 방법에 따라 확정되는 거예요. 농특세, 취득세랑 같이 나면 신고하면 확정되고, 농특세, 종부세랑 같이 납부하면, 종부세랑 같이 납부하니까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고로 본세의 확정 방법에 의해서 확정된다. 본세가 신고 납부면 같이 신고하면 확정되고, 본세가 정부 결정이면 결정하면 확정된다.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그 다음 지방소득세. 아까 배웠죠? 소득세의 10%, 즉 본세가 확정되면 역시 지방소득세도 확정되죠? 그럼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본세. 그럼 본세가 확정되면 10%, 지방소득세도 확정된다. 그러나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됩니다. 인지세, 계약서 쓸 때 금액을 기재해 자동 확정. 원천징수, 특별징수는 급여날 또는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별도 절차 없이 자동 확정. 그 일반적인 가산세는 세금의 본세에 가산하는 거죠. 가산날 국세, 지방세, 즉 본세가 확정될 때 가산세도 확정된다. 자, 여기까지가 확정이에요. 확정.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뭘로 들어간다? 소멸. 조세 채권에 소멸되는 사유는 토탈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어요. 오른쪽 꼭대기. 일단은 오른쪽 꼭대기 별 2개 붙여. 소멸.
조세척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5개. 그럼 여러분들이 5손가락 있죠? 5개의 소멸 사유는 첫 번째, 납부 또는 충당. 충당이 뭐예요?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급을 못 받죠. 그럼 환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납부에 충당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과, 취소. 철회하면 큰일 나요. 철회, 땡, 취소.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잖아. 그럼 취소. 그럼 처음부터 없어지죠.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3번, 제척기간의 만료. 네 번째는 뭐다?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5손가락. 손가락 5개 보면은 소멸 사유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 5개 외에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고로 참고. 납세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이어받죠. 법인에 합병합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죠.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입니다. 이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소멸 사유는 5개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제척기간, 연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무조사기간. 자, 무신고합니다. 무신고 등을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가 들어가죠? 그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가산세 등을 붙여서 정부 결정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이 들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엉터리 신고하더라도 신고하면 세금은 확정된다. 그래 놓고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기간이 뭐다?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를 하라.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국세 딱 요것만 알면 돼. 출제되는 거. 사기 부정 10년. 근데 과로는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 기간이 길어 15년. 출제 제외. 자, 그다음 무신고하면 7년, 무칠내. 사기 부정은 열받아 10년 동안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무신고하면 7년, 나머지는 5년. 나머지는 5년이에요. 거기서 종부세도 5년입니다. 왜?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잖아요. 무신고가 없으니까 사기 부정이 아닐 때는 종부세는 7년이 없어요. 5년.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돼. 출제된 적이 없어. 자, 그럼 지방세도 똑같잖아. 사기 부정 몇 년? 10년. 자, 두 번째.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밑을 그어 취득, 즉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다음에 따른 취득. 그럼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무신고했어요. 어떤 경우? 3가지. 이 3가지는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난다.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상속받았다. 징해받았다. 취득세를 무신고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7년이 아니라 10년. 그 다음 명의신탁. 취득세 납부해야죠. 무신고하면 7년. 그리고 세 번째 추점도 뭐다?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명의신탁이야. 지분을 취득했지만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뭐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샀잖아. 이건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점점점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무신고하면 이럴 때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럼 이거를 뺀 나머지 3개를 뺀 나머지 무신고하면 7년.
그리고 나머지는 5년. 5년이에요. 과소신고했잖아. 5년. 재산세도 5년. 재산세는 7년 없어요. 왜? 재산세는 무신고가 없잖아요. 종부세도 무신고가 없어. 그래서 5년. 그 다음 뭐만 내우면 된다? 제척기간, 원칙이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알아. 그리고 밑에 2번. 자, 부담부 증여. 그럼 채무는 양도죠. 나머지는 증여. 그럼 이 부담부 증여는 출신이 증여니까 부담부 증여는 포인트가 뭐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에서 정한 제척기간으로 간다. 10년, 15년, 15년, 7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5년, 10년으로. 그래서 부담부 증여, 양도세가 과세되니까 양도세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이잖아. 그렇게 한 거고 증여세에서 정한 제척기간으로 간다. 그냥 참고만 알아둬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제척기간 연수 끝났어요. 자, 넘기면 소멸시효인데 넘기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하나 적어요. 자, 제척기간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제척기간에 기산일을 알아야 돼. 시작일. 그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과소신고, 무신고하면 무칠내 7년. 사기부정은 열받아 정부 10년 동안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기산일은 신고하는 조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일입니다.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이거는 납세 의무 성립일. 과세기준일. 기산일. 그리고 여기서 절대 신고일 하면 틀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부과를 하려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무신고는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사기부정은 10년 안에. 그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그래서 7글자로 납세 의무 성립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숫자로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네요. 그러나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척기간에 기산일을 꼭 적어요. 적어 놓으라고요. 자, 소멸시효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안에 7년 안에 10년 안에 부과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와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정부 입장은 고지서를 발급해서 이제 징수해야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징수. 그래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못 걷어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이 5년 안에 걷어야 됩니다. 5년 안에 못 걷으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5년. 단 금액 갖고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다음 5천만 원의 이상은 지방세는 10년. 그래서 여기서 10년 따질 때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포함하면 틀린 말이야. 가산세를 제외.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10년. 원칙은 5년.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으로 늘어나네요. 자, 그 다음 4번. 이것도 필수.
쉽게 나왔을 때 물어봐요. 별하나. 별하나 딱 붙여요. 4번. 자, 농어촌 특별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이 있어. 농어촌 특별세. 요것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인지세도 다 관련이 있네요. 세 가지가. 인지세. 단 소유권을 물어볼 때는 뭐다? 소유권을 물어볼 때는 취득, 처분 활동이 양도 활동입니다.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그럼 취득 활동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취득 단계. 활동.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인지세는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이 있다. 단 부동산 소유권을 사고 팔 때는 인지세는 뭐다? 인지세는 취득, 처분만 관련이 있다고요. 소유권 외를 빼고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인지 붙이죠. 부동산을 팔 때 인지 붙이죠. 취득, 양도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려오죠. 그럼 은행은 근저당 설정할 때 인지를 첨부합니다. 돈 빌려올 때, 보유할 때. 그래서 이거는 사고 팔 때 부동산 소유권을 물어볼 때 인지세는 취득, 양도. 그러나 소유권을 제외한 전체를 물어볼 때는 뭐다? 인지세도 세 가지와 다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 취득, 보유만.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뭐랑 보유, 양도만. 그 다음 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오로지 취득만.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오로지 보유만. 그리고 처분활동,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만. 가운데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부세 뭐다? 요거는 보유만. 그러나 소득세, 여기에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예요. 자, 보죠. 취득과 보유만 관련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뭐를 찾아야 돼요? 지방교육세. 왜? 본세 따라다니죠? 취득세와 함께 내니까 취득 관련. 그리고 재산세와 함께 내니까 보유 관련.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외우지 말고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낼 때는 취득 관련,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보유 관련, 그리고 보유 양도 뭐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자, 소득세 나왔다. 그럼 여기에 10%는 무조건 뭘로 가다가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나왔죠? 보유와 양도와 관련이 있어요.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양다리 걸쳐 있네요. 이렇게. 왜 임대하잖아. 상가를 임대하면 보유죠?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그 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 10%. 항상. 그리고 사업자가 팔죠?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줄여서 소득세죠? 보유,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가 있어?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요. 모두 관련이 있는 거. 부가가치세, 출세, 제외. 이렇게. 왜 취득과 관련이 있어? 취득세랑 같이 낼 때. 농특세, 취득세와 함께 낼 때는 본세랑 가잖아. 취득 관련. 왜 보유야? 종부세랑 함께 낼 때는 본세가 종부세니까 보유. 그럼 양도세의 농특세 함께 내죠? 양도세의 농특세니까 양도 관련.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요. 자, 그 다음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입니다. 이거 소유권, 사고, 팔고.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전시킬 때는 뭐다? 취득 양도입니다. 보유와는 관련이 없어요. 부동산을 사고, 취득 관련,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넘겼죠? 그러나 소유권 이외 대출받을 때 이거는 보유잖아.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그럼 인지세 내야죠. 그럼 이외는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물어볼 때는 다 관련이 있죠.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사고 팔 때는 취득, 양도. 그러니까 전체를 물어볼 때는 보유할 때 아파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당 잡히죠.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비의 대상이 있으므로 이거는 출제 안 돼. 소유권, 부동산이란 단어가 꼭 나와. 부동산 소유권. 요렇게. 이거는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제. 자, 마무리 들어가네요. 잘 찾아요. 2페이지. 자, 부동산 활동 2페이지. 그래도 이 프린트는 계속 갖고 다녀야 됩니다. 한 번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프린트입니다. 자, 취득 보유시. 취득 보유시는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가 답입니다.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 보유양도. 보유양도 임대잖아, 임대. 사업자가 처분했다. 그럼 보유양도는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그럼 소득세가 등장하면 옆에 뭐가 나와? 지방소득세.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보유양도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보자고요. 취득양도. 이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래서 취득양도. 뭐가 답이다? 인지세.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양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어요?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 있는 거는 답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네요. 출제 제외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페이지로 들어가요. 프린트 1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1페이지 들어왔어요? 잘 찾으세요. 1페이지.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자, 뭐가 나와 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 확정 시기.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 이 세 가지를 똑바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성립 시기. 항상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성립시기입니다. 성립시기. 취득할 때 성립한다고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뭐다?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결정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큰일 나네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 확정된다. 그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갈까요?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오로지 정부만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어가야 돼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자, 종부세죠? 역시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종부세, 세무서장,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선택하면 신고로 갑니다. 그럼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여기에서 주의할 일은 아까 배웠죠? 사주. 이거는 과세기준일이 6하나가 아니라 7하나예요. 사주가 뭐예요? 살짝 적어야죠. 적을 때 있으면 개인분이든 이건 사업소 주민세입니다. 약자라 그래서요. 줄여서 사주라고요. 사주는 과세기준일이 6하나가 아니라 7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날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이 5개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5개를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한눈에 보기 위해서 글씨가 적어요. 성립, 확정 이렇게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펴놓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요. 잘 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봐야 된다고요. 전체. 자, 그 다음 이제 확정이 되면 납부등을 통해서 소멸을 시켜야죠. 납부등을 통해서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소멸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5개. 5개밖에 없어요. 자, 소멸. 납부하면 소멸되고 충당돼도 소멸되고 세 번째는 부과, 취소. 철회되면 큰일 나요. 취소. 납부, 충당, 취소. 2가지가 더 있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다. 두 가지가 뭐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제척기간의 만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가지 정확히 눈에 익혀야 됩니다. 정확하게 눈에 익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정리해야 돼?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라 그랬죠? 제척기간. 원칙은 5년. 무신고는 무칠내 7년. 사기부정은 정부가 열받아 10년. 그래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 10년. 그럼 5년은 뭐가 있을까요? 과소신고 등은 5년입니다. 무칠내 7년. 사기부정 열받아. 이것 빼고는 다 5년이에요. 제척기간. 세 가지 숫자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이제 소멸사유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소멸사유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소멸사유 몇 개? 5개. 소멸사유. 그럼 이 기간 안에 5년 안에 7년 안에 사기부정 10년 안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가 시작되네요.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그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자, 숫자만 딱 정리하면 돼요. 소멸시효. 자, 여기 나왔네요. 소멸시효 완성. 원칙은 몇 년 안에 징수를 하라? 5년. 그러나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으로 늘어나요. 5억이 안 되는 거.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진다. 원칙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 안 하면 소멸. 5억 이상의 국세, 5천만 원의 지방세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용어 정리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5년, 7년, 10년은 언제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프린트 밑에 적을 게 있어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 이게 5년의 기산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결정하는 세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 성립일. 과세 기준님. 특히 이거 3번 출제됐어요. 요거 납세 의무 성립일. 이렇게.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하면 큰일 나요. 다음 날 기산합니다. 5년을 시작.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5년을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요약집 아주 잘 돼 있네요. 그죠? 요약집 아주 잘 돼 있고 체계적으로 요약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2에 프린트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다? 이 프린트는 끝나는 시간에 할게요. 끝나는 시간에. 그럼 그 앞에는 뭐를 하느냐? PPT로 요약을 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업 전개 방향이 뭐다? PPT. 끝나면 요약집. 끝나면 조세 정리. 그리고 마지막은 빈칸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세법 시간을 마치는 거예요. 좌우간 여러분들 5월이 시작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금방 다가옵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열심히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좌우간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